25번부터 가봅시다.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per capita 1인당의 지금은 형용사로 쓰였죠. 이렇게 1인당으로 1인당 이런 식으로 부사로도 사용됩니다. 형용사 부사 다 된다. 이따가 한번 나오면 확인해야겠습니다. 1인당 CO2 방출량, 배출량. 여기서는 이제 이미션은 배출량 이렇게 됩니다. 배출량이라고 되는데 지금 도표상에서 이 단위가 톤이에요. 그러니까 양이겠죠. 그죠? 그래서 양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1인당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렇게 됩니다. From three major sources 2022년 세 가지 주요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1인당 CO2 배출량. 그럼 나라별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 이런 식으로 쫙 하는데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요 세 가지로 분류해서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한국, 독일, 그 다음에 남아공, 브라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국에 대해서 조사를 했네요. The above graph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시험 칠 때는 실제로 이렇게 처음부터 읽지 말고 그냥 주로 4번, 3번 요 두 개 위주로 먼저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거의 답이 있습니다. 바로 그냥 가서 그냥 답하고 넘어가세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The above graph, 위 그래프는 shows 보여줍니다. 1인당 CO2 배출량을 석탄, 석유, 천연가스로부터 국가별로 2022년에 되겠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은 가지고 있었죠. 가장 높은 총 1인당 CO2 배출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목적어네요. 이분도 비록 미국의 배출량이 석탄으로부터 나오는 배출량이 두 번째로 가장 낮지만 5개국 보여지는 5개국 중 두 번째로 가장 낮지만 석탄은 두 번째로 낮대요. 총은 제일 많은데 총 하면 제일 길잖아요. 막대가 그죠?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석탄만 딱 봐서는 석탄은 두 번째로 가장 낮대요. 제일 낮은 것은 브라질이고요. 0.3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이 맞네요. 그 다음 South Korea's total 한국의 총 1인당 CO2 배출량은 까지가 주어요. 월 동사 over 요거를 주격 보호로 봐야겠죠. 10톤이 넘었다. 총 10톤 넘었나 봅시다. 10톤 넘었네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랭크가 여기서는 정렬시키다, 차지하다 해야 되죠. 그것을 이게 나라를 정렬시키는 거예요. 위치를 차지하면서 해야 되겠네. 한국을 몇 번째로 정렬하면서 위치시키면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보여지는 나라들 중 두 번째로 가장 높게 랭킹 시키면서 위치시키면서 이렇게 됐네요. 두 번째로 가장 높죠. 미국 다음이네요. 독일은 가지고 있었는데 더 낮은 CO2 방출량을 여기 보세요. 지금 요 퍼캐피타는 부사로 사용되었어요. 그죠? 요까지가 1인당 더 낮은 CO2 배출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보다 모든 세 가지 주요 원천 respectively 각각에서 봅시다. 각각에서 독일보다 한국이 더 많은가 봅시다. 각각. 자, 석탄에서 5점이 높네요. 석유에서 3.4 높고, 그 다음에 요거는 천연가스에서 높고. 각각 한국이 더 높네요. 1인당, 이건 형용사로, 1인당 CO2 배출량, from 석탄, in South Africa. 여기까지 주어네요. 주어 기네요. 여기까지 싹 다 주어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남아공에서 석탄으로부터 나오는 1인당 CO2 배출량은 남아공에서 CO2 배출량 봅시다. 남아공 CO2 배출량 석탄에서 나오는 5.7 제일 높네요.
over 3 times, 3배 더 높다. 뭐보다? 독일에서의 그것들보다. 이때 도저는 뭐냐? 요거죠, 그죠? per capita CO2 배출량스, 배출량 from coal in, 요거겠죠, 그죠? 여기서 요까지를 요 도주로 받았어요. 독일에서의 석탄으로부터 나오는 1인당 CO2 배출량보다 3배 더 높은 거 봅시다. 3배. 독일보다 3배. 독일이 얼마냐면 2.9. 2.9의 3배면은 보자. 39, 27. 8.7 나와야 되는데 5.7. 아니네, 그죠? 요거. 브라질에서는 석유가 가장 큰 CO2 배출량의 원천입니다. 1인당. 그것의 세 가지, 브라질의 3가지 주요 원천들 중에서 1인당 CO2 배출량이 가장 큰 원천입니다. 석유가 봅시다. 브라질에서. 브라질. 그죠? 1.5톤. 제일 많네요. 맞네요. 그죠? just as처럼. 그것이 in the United States. 미국과 독일에서처럼. 미국과 독일에서도 오일이 제일 높은가 봅시다. 미국과 독일. 미국 6.7. 독일 3.0. 그렇네요. 그죠? 답은 4번. 됐죠? 자, 26번은 단어가 있으니까 단어 갖다가. 자, mathematician. 수학자. physicist. 물리학자. mathematical. 수학의. support. 후원. 지원. 지지. submit. 여기서는 후원. 도움. 지지. 도움. 괜찮죠? 도움. submit. 제출하다. paper. 논문. sponsor. 후원하다. nature. 속성. 본성. publish. 출판. 출간하다. explain. 설명하다. modern. 현대의. close to에 가까운. relativity. 상대성 이론. common. 흔한 일반적인. achievement. 성취 업적. near the end of one's life. 뭐뭐의 삶. 인생의 끝무렵. 말년에. translate. 번역하다. recognize. 인식하다. 인정하다. symbol. 상징. enlighten. 깨우치다. 계몽하다. participation. 참여. enlightenment가 요거의 명사형이죠. 그죠? 계몽주의. 계몽. struggle. 투쟁. 노력. 자, 에밀리 드 채틀릿에 관한 일치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단어 밑에 어린 시절에 수학과 과학 교육을 받았다. 봅시다. 에밀리 드 채틀릿은 이라는 동격이죠.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는까지가 주어입니다. 태어났죠. 파리에서 1706년. 그녀의 어린 시절 동안 그녀의 아빠의 후원, 지원, 도움이 제일 좋겠네요. 도움으로 그녀는 get mathematical, 수학과 과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수학과 과학 교육이 선행사죠. 관대. 대부분의 여성들, 그 당시 그녀의 당대, 그녀의 시대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받지 못했던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받지 못했던 수학과 과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맞죠? 불의 속성에 관한 그녀의 논문이 1737년에 출간되었다 봅시다. 1737년에 그녀는 submitted, 제출했죠. 그녀의 논문을 on the nature of fire, 불의 속성에 관한 논문이죠. to에게 한 대회를 또 뒤에서 요 sponsored by, pp by, 요건 수동태죠. 그죠? 과거분사죠. 그죠? 뭐뭐에 의한 French Academy of Science라는 조직이 있죠. 이 기관에 의해서 주최된, 후원된 한 대회에 불의 속성에 관한 논문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논문이죠. 그죠? 그녀의 her paper는 A year later, 1년 뒤 출간. 그러면은 1738년에 출간이 되었어요. 틀렸습니다. 그죠? 이건 허를 찌르는데 보통 3번, 4번 넘어가야지 답이 나오는데.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읽어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institutions the
피지크에서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그녀의 책 이름이 Institutions the Physic라는 책입니다. 그 책 안에서 에밀리 드 채틀릿은 설명했어요. 공간과 시간에 대한 아이디어, 생각들을 설명했죠. In a way 방식으로. 자, 요거는 이제 선행사가 있고 관계부사 대용인지, 관계대명사네요. 그죠? 왜냐? is, 동사 뒤에 바로 갔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어떤 방식으로? close to, close to 뭐뭐에 가깝다. 가까운 방식으로네요. 뭐에 가까운? what, 것이죠. What we understand,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더 가까운 방식으로. 뭔 분야에서? 현대 상대성 이론 분야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더 가까운 방식으로 이 공간과 시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설명했어요. 뭐보다는 what 것이죠. What was common during her time, 그녀의 시대, 그녀의 당대 동안 그 흔한 일반적이었던 것보다는 현대의 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에 더 가까운 방식으로. 굉장히 발전된 어떤 그런 이론을 설명했다는 거죠. 현대 상대성 이론에 가까운 그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아이작 뉴턴의 프린시피아를 프랑스어로 번역하였다. 봅시다. 그녀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이었다. translating, 번역하는 것이었다. 동명사네요. 아이작 뉴턴의 프린시피아를 translate A into B, A를 B로 번역하다. 프랑스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Near the end of her life, 그녀의 인생 말년 무렵에. 맞네요. 이룩한 업적은 당대에 인정받지 못했다. 에밀리 드 채틀린스의 작품은 또는 업적, 월크를 업적, 연구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업적, 연구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녀의 당대에는. 그러나 맞네요. 그죠? 그녀는 이제 기억되어집니다. as, 로서. A symbol of enlightenment and the struggle. 요거와 요거. 그죠? 계몽주의와 여성의 과학 참여에 대한 투지의 상징으로서 기억되어집니다. 그죠?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27번. 2024 Young Inventors 젊은 발명가들 로봇 대회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가지 분야 중 하나에 참가할 수 있다. 일치하지 않는 것. 세 가지 분야 중 하나에. Join us. 우리에게 참여하세요. Exciting Day of Young Inventors 로봇 대회의 흥미로운 날을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하세요. 참여하세요. Category 분야. 참가자들은 can compete 경쟁할 수 있어요. 다음의 중 하나에서. 카테고리 범주 분야는 로봇 디자인, 로봇 코딩, 로봇 리모트 컨트롤, 원격 조정 이 세 가지 맞네요. 그 다음 9월 28일 5시간 동안 열린다. 봅시다. 10시부터 3시까지면은 맞죠? 9월 28일 고등학생이 등록하는 봅시다. 로케이션 위치는 컴퓨터실 모크워드 대학교. 등록은 8월 1일부터 10일까지 고딩 한테 열려 있죠. 고딩은 등록 가능. 자, 봅시다. 등록은 온라인으로만. 등록 온라인 registration only. 그죠? 온라인 등록으로만 가능. 이게 되네요. 수상자는 각 분야당 1명. Each competition category, 각 대회 분야에서 3명의 참가자들이 will be honored,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경의를 표시함을 받을 것입니다. 수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래 되는데 honor가 수상하다, 수상 받게 됩니다. honor는 상장을 수여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3명의 참가자가 상을 받게 된다는데요.
그러면 수상자는 각 분야의 3명, 1명 아니고 각 대회 분야에서 3명이, 각 3명인데 1명 아니고 3명이 3명. 되겠죠? 그래서 27번에는 답은 5번으로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8번. 세인트빌 아트 위크 스탬프 투어. 도장받기 대회네요. 도장받기 여행에 관한 일치하는 것 봅시다. 참가 대상에 제한이 있다. 자, 제8회 매년 열리는 매년 열리는 걸 우리는 연례의 이렇게 하죠. 연례. 제8회 연례 세인트빌 아트 예술 위크 예술주 주간 도장받기, 이건 굳이 해석할 필요 없죠. 그죠? 이 대회 이름이니까 도장받기 투어는 is back. 돌아왔어요. This year, 올해. Anyone, 누구나가 can participate, 참가할 수 있어요. 우리 대회에, 행사에. 제한 없는데. 10월 둘째 주에. First week of October, 10월 첫째 주 하는데. 세인트 아트 센터에서 스탬프 투어 지도를 받는다. 어디에서? 세인트빌 아트 디스트릭트에서 하는데 스텝 1. Take a stamp tour map from 세인트빌 아트 센터로부터 도장받기 투어 지도를 받아가세요. 맞는데? 그죠? 맞죠? 이거 지금 알맞은 거 찾는 거지. 이거네, 그죠? 자, 또 따라 봅시다. 적어도 5곳에서 도장을 받아야 한다. Get stamps. 도장을 받으세요. 로부터 적어도 3곳. out of 5곳. 5곳 중에서 적어도 3곳에서 도장 받고, 그리고 선물도 받으세요. 선물로 가방과 머그잔 중 하나 고를 수 있다. You can choose either A or B. 우산이나 머그잔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with printed, 인쇄된 예술작품, 그 위에 당신의 선물로 인쇄된 예술작품, 우산이나 머그잔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가방 아니죠, 그죠? 자,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